여러분,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중도층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46.3%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념의 대결보다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약을 꼼꼼히 따져본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대결 구도인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도층 유권자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 가지 이유를 경제, 안보, 인성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 분야에서의 역량과 비전입니다. 중도층은 진보든 보수든 무너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경제를 뽑은 응답자가 무려 48.3%에 달했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1위로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뜻이겠죠. 중도층은 이념보다는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경기 회복 같은 현실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경제 전문성과 실용적 해법을 가진 후보를 선호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중도층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험과 공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행정가로서 경제 발전에 대한 유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를 2차례 지내며 경기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인물인데요. 재임 시절 중장기적 성장 전략과 인간 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 도정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수도권 교통의 혁신으로 불리는 GTX 광역 급행철도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GTX는 김문수 지사가 구성도를 제시한 이후 국가적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서울과 경기 외곽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역 순환도로망 확충을 추진해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물류망 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개선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김문수 후보가 교통 인프라 투자로 지역 발전을 이끈 경험은 앞으로 전국 차원의 경제 정책을 이끄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김문수 후보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입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외 대기업들을 경기도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유치,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신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등 굵직한 투자들을 끌어내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경기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지역 경제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문수 후보 본인도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는 동안 일자리를 만들었고 기업을 키웠으며 경기도를 완전히 리모델링 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장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중도층이라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실적과 추진력을 보여준 인물인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제 비전은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도지사로 있던 시기 판교, 광교, 동탄 등 경기권의 3대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도시들은 각각 자족형 도시 컨셉으로 개발되어 현재 경기도의 IT 벨트를 구성하는 핵심 거점들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판교엔 대한민국 IT 대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자리 잡게 된 것도 김문수 후보의 IT 클러스터형 신도시 구상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의 경우 판교에서 있다가 지금은 정자동 신사옥으로 이사갔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도층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높은데 김문수 후보는 이미 지방정부에서 이런 미래 혁신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과감한 혁신과 올바른 투자로 도약시키겠다며 차기 정부의 성장 로드맵 구상을 밝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경기도에서 거둔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장해 경제의 판을 새로 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념보다 현실적 해결책을 원하는 중도층에게 이러한 김문수 후보의 전문성과 공약들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중도층 유권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실용적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경험, 실적, 현실 감각은 이러한 중도층의 요구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중도 유권자들이 경제를 이유로 그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중도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입니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념적으로 극단적이지 않은 만큼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국가의 안정 보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지키려면 강한 힘도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중시하는 것이죠. 이런 인식은 여론조사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 설문에서 우리 국민의 과반인 64.5%가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건 뭐 이견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 상황을 봐도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북한이 무려 70발가량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한 해 최다 미사일 도발 기록을 세웠고 소형 무인기까지 띄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 앞에서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데 상당수 중도층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우 전쟁과 이이 전쟁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까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군사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국방력이 센 나라는 약한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거침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강력한 힘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미국이 핵이 없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안보 의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원칙과 준비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유권자들이 그를 믿고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보관은 한마디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한 안보로 요약됩니다. 그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명확히 구분하며 북한 정권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 주민의 인권과 평화는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맞죠? 이러한 인식은 중도층의
정서와도 부합합니다. 중도층 국민들도 동포인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북한 정권은 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몇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도발, 목함지뢰, 핵개발과 같은 군사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은 무려 131건의 군사 도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대화하자고 주장했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매년 평균 13건이 넘는 무력 도발이 이어진 셈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대화로만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바로 이 점을 중시하여 굳건한 국방력과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안보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중도층이 바라던 현실적 평화 유지 방안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체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억지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약합니다. 그는 한미동맹은 최고의 평화 보험이라고 말하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한미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지지합니다. 실제로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 덕분에 북한이 함부로 남침하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군사력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동맹의 억지력을 더욱 공고히 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하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첨단 무기 개발과 사이버 안보 역량도 키워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기록적으로 쏘아대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삼축 체계 강화를 지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현실적인 방위력 강화는 중도층 국민들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한편으로 김문수 후보는 안보와 외교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평화만이 진짜 평화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가기보다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외교에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균형 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드 문제나 미중 갈등 같은 난제에 대해 자주적이면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김문수 후보는 안보에는 확고한 원칙으로 나라를 지키고 외교에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의 입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안보를 등한시하는 지도자도 위협을 과장하며 갈등만 조장하는 지도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도층이 그의 안보관에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도덕성과 신뢰가 부족한 지도자라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중도층은 진영 논리에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후보 개인의 품성과 청렴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여기서 일부 시청자분들이 김문순대라고 비난할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떠드는 119 갑질 사건도 물론 김문수 후보의 대응 방식이 아쉽긴 했지만 내막을 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라운드시 유튜버님의 영상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남기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죠. 이 논리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인성과 도덕성 부분에서 매우 깨끗하고 진실한 편이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청렴한 리더십은 그의 오랜 정치 인생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앞서 언급했듯 김 후보는 원래 1970에서 80년대에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며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희생한 경험이 있죠. 고문과 투옥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익과 민주주의를 외쳤던 원칙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김문수 후보를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 약자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후 보수정당 정치인으로 바뀐 뒤에도 권위주의적인 모습보다는 현장을 중시하고 소탈하게 소통하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직접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도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친근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사랑받기도 했죠.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느끼는 신뢰감은 단순히 비리가 없어서만이 아니라 그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온 점,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할 줄 아는 점 등의 인간적인 매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한 점의 부패 의혹도 없이 깨끗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청렴하면 영생하고 부패하면 즉사한다는 좌우명을 내걸고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개발 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우선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특정 세력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재정 자립도를 기존 63%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빛을 내서 인기 영합적 정책을 펴는 대신 알뜰하게 예산을 쓰고 효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김문수 도정의 기록은 훗날에도 김문수 지사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경기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까지도 김 지사는 청렴 정신으로 눈부신 성과를 냈다며 그의 리더십을 추억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청렴하게 정치를 하다 보니 70평생 인생에서 남은 것이 10억짜리 아파트인 겁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야말로 이런 청렴하고 유능한 리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과거 행적은 그가 국민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부정부패를 하는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도 높습니다. 정치인들이 말 바꾸기를 일삼거나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중도층은 금세 실망하기 마련인데요. 김 후보의 경우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솔직하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가령 그는 진영 논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기보다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꾸준히 견지해왔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든지 탈북민이나 사회적 약자 문제에 있어서는 따뜻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동성
동성애자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 질서를 해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한다든지입니다. 동시에 안보나 경제 같은 핵심 국정 분야에서는 원칙과 소신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일관성과 솔직함은 중도층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유권자 일부는 김문수 후보라면 거짓말하지 않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는 진영 갈등으로 국민의 피로도가 커졌습니다. 중도층은 그 대안으로 정직하고 통합적인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바로 그런 클린 이미지의 후보라는 점에서 많은 중도층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문수 후보의 통합적인 리더십 역시 중도층의 지지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이하게도 진보와 보수를 모두 경험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몸 담았고 민주화 이후에는 보수정당에 들어가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처럼 스펙트럼이 넓은 경력 덕분에 김문수는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본 유일한 후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측은 그를 두고 보수, 진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고 내세우며 당선되더라도 결코 편가르기나 극단적 행보 없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에게 나라의 이념 갈등을 줄이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러한 강점은 도덕성과 신뢰라는 개인적 자질과 맞물려 더 큰 시너지로 발휘됩니다.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다가 국민 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 바로 그런 기대를 중도층이 김문수 후보에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도층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경제 문제에서의 뛰어난 역량과 실적, 둘째는 안보 분야에서의 확고하면서도 현실적인 관점, 셋째는 도덕성 측면에서의 청렴하고 신뢰할 만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도층 특유의 현실 감각과 합리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김문수 후보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선 후에 만나요. 안녕.